자, 필수 예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를 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항 분포에서처럼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게 이 확률 변수 x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평균과 분산을 적으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 분산이죠. 얘를 따를 때 정규 분포 곡선의 개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되는 문제죠. 자, 평균 m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양쪽으로 퍼진다.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평균에서 먼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이 낮아지고 양쪽으로 퍼진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표준 편차 시그마가 일정할 때 평균 m이 작아질수록 곡선은 오른쪽에 놓인다. m이 작아진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표준 편차 시그마가 일정할 때 평균 m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도 변한다. 모양은 시그마가 결정하고 평균은 위치만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변한다고 해서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얘기고요. 그래서 기억만 참인 거죠. 앞에 그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 그것만 외우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에 유제는 꼭 풀고 넘어가세요.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요. 자, 필수제 3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종 모양에서 평균이 지금 30인 거고 표준 편차가 4인 거죠. 그런데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k배, 근데 k가 1배, 2배, 3배, k배만큼 표준 편차를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더해서 그 이동했을 때 그 확률, 그죠?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여기 지금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 이래서 k가 1이면 m-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즉 26에서 34까지인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6816. 그럼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만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요걸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0에서 평균 기준으로 해서 x가 34까지 들어갈 확률, 한쪽만 따져보면 이건 요거의 절반입니다. 0.3413인 거죠. 그죠?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요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오른쪽만 가져가겠습니다. 뭐 왼쪽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38, 그죠? 시그마의 2배, 4의 2배만큼 간 그 구간에 들어갈 확률. 얘는 뭐야? 요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얘는 0.477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얘는 뭐냐? 얘는 3배, 그죠? 3배 어떻게니까 42까지죠?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냐? 이건 요거의 2배니까 0. 이게 이제 2로 나눠서 얼마입니까? 4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4에 9, 8, 7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34면은 1로 1배, 그죠? 이거는 30 마이너스 1배의 시그마, 그 다음에 30 플러스 1배 시그마. 지금 이 확률이거든요. 이거는 얘를 맞으면 이쪽에 0.3413, 이쪽에 0.3413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0.3413. 그러니까 도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0.6826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얘는 뭐야? 똑같죠, 이거랑? 1 곱하기 4,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42라고 하는 거는 3배죠, 3배. 30 플러스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얘랑 얘랑 더해야 되는 거예요. 0.3413 더하기 0.4987.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0 되고 0 되고 84, 0.84, 8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8이라고 하는 거는 30에서 12만큼 뺀 거니까 3배의 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38은 30 더하기 2배의 시그마에 해당되니까 뭐하고 뭘 더합니까? 이번에는 3배짜리, 그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0.4772 더하기 0.4987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0.9759 이렇게 나오죠. 97.59%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확률이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요거를 알 수 있으면 이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죠.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규분포 중에서 이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가 영어로 이제 normal distribution인데 표준이 붙었기 때문에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데요. 정규분포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원래 앞에서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다 라는 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 중에서 이 평균이, 요 m이 평균이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도 있는데요. 표준 편차 시그마가 1인 경우, m이 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 1인 경우 이 함수는 좀 간단해지겠죠. 자, 요런 형태로 좀 간단해집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정규분포니까 당연히 이런 종 모양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0이니까 이 y축 요게 이제 대칭축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인데 요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Z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X라고 했지만 Z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자라는 게 요 단원이죠. 자, 왜 그래도 되느냐 하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그마에 의해서 그 모양이 결정되고 그 m에 의해서, 즉 평균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위치는 일단 그만두고 그 모양을 결정하는 그 시그마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좀 크면 이렇게 퍼져 있게 되고 좀 작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데, 평균 기준으로 그 시그마, 즉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두 배만큼 좌우로, 한쪽도 좋고 양쪽도 좋습니다. 한 배만큼 혹은 두 배만큼 이제 좌우로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정적분값, 즉 그 내부에 속하는 확률이 똑같다 그랬어요. 얘랑 모양은 다르지만 평균 기준으로 시그마의 한 배만큼 같다, 혹은 두 배만큼 같다라는 사실이 같다 그러면 이 넓이는 같다는 겁니다. 같은 확률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의 다양한 그 정규분포를 따로따로 따지는 것이 힘드니까 그거를 하나의 그 표준화된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요 확률 구한 대신에 그냥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요 확률을 구하는 걸로 바꿔서 하자. 그리고 이거의 계산 결과를 딴 건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거 하나는 딱 계산해서 우리가 표로 만들어주면 그거를 매번 계산하지 않고 표에서 찾아가지고 보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표를 만든 것이 표준 정규분포 표입니다. 그 표는 뭐예요? 바로 이 확률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적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함수 정적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계산을 다 해 놓은 거죠. 그게 이건데요. 그 교재의 뒤에 보면은 요 이제 스몰 z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확률 변수 라지 z가 0에서부터 이 z까지. 근데 이 z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이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준 편차의 한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표준 편차 자체가 1이니까. 스몰 z가 2면 표준 편차의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그러니까 양쪽 좌우로, 평균 기준으로 좌우로 그만큼 간다는 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확률을 계산해 놓은 것이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책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z값이 예를 들어서 1.9, 근데 여기 이제 이건 소수 둘째 자리죠. 그래서 1.95까지 했을 때 0.4744가 돼요. 그럼 이거 2배 하면 0.9488인가요?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거의 0.95, 95%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 2배 정도, 표준 편차의 약 2배 정도 좌우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범위를 잡으면 확률 변수 x가 그 범위 내에 들어갈 확률이 약 95%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1.95배만큼 좌우로 우리가 잡으면 그 확률이 95%. 2.0이면 0.4772. 뭐 그런 식으로 확률을 이제 계산을 미리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그 표를 우리가 일일이 찾을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표의 일부분만 이제 중요한 값들, 맞아요. 스몰 z 값이 1.0, 1.5, 2.0이라는 건 이제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1인 경우니까 1배, 1.5배, 2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한쪽으로 들어갈 확률, 요 부분, 요 지금 요런 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확률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 그냥 주어진 거를 표를 보고 읽어서 이용만 하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나오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다양한 모양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이 표를 이용하면 확률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죠?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정리를 보시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즉 n 0,1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요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왜 표준 정규 분포가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요거는 우리가 표가 만들어져 있다 이미. 그런데 이 다른 정규 분포는 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물론 적분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얘를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여기서 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그거를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걸 m이라고 하고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그걸 시그마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에서 그거의 평균을 빼고요. 다시 그 값을 그거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 만들어진 이 확률 변수, 이것도 일종의 확률 변수거든요. 왜 이게 확률 변수냐? 앞에서 봤죠?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거에다가 상수 곱하고 상수대에서 1차식 변환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확률 변수 y 뭐 이렇게 치환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가 지금 그런 경우인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뭡니까 이거?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다 라는 확률 변수인 거죠. 그걸 우리가 z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 z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배가 된단 말이죠. 시그마 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되고 expectation of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상수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m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돼서 0이 됩니다. 즉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과정, 그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를 통해서 어떤 확률 변수는 평균 값이 0인 확률 변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되겠죠. 요거의 분산을 구하면, 그죠? 이 뒤에는 무시됩니다. 그럼 vx가 뭐예요? 이게 또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니까 1이죠. 즉 표준화를 통해서 어떤 확률 변수든지 임의의 확률 변수는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편차가 1, 즉 분산이 1로 변한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라고 했는데 굳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확률 변수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하지만 원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였다면 표준화를 통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면 물론
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당연하죠? 뭐 좀 좌우 폭 조절하고 위치 조절한 거지 이 모양 자체가 뭐 종 모양에서 무슨 뭐 네모가 되거나 세모가 되진 않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임의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요게 요 단원의 아주 핵심 내용이죠. 자,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수, x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x라는 확률 변수가 a에서 b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합니까? 요거 세 변에다가 똑같이 m을 빼요. 똑같이 m을 뺍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뭘로 나눕니까? 시그마로 다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돼? 이 가운데 부분이 z로 변환되는 거야. 표준화를 통해서 z라고 하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변해버려요, 얘가. 그죠? 그러면 걔가 지금 뭐 왼편 오른편 보세요. 이렇게 변했죠. 얘가 이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지 말고 이 확률을 구해버리면 되죠.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 거죠. 얘보다 얘가 훨씬 쉽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규 분포가 있을 때 반드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 보통 Z라고 표현하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가 하는 확률로 이걸 바꿔서 원래의 확률 변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가 하는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훨씬 간단한 거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표만 찾으면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표를 찾기 위해서, 즉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왜냐면 표준 정규 분포만 표가 있거든. 그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정규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표준화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쪽에 나오는 특강을 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특강을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르면, 즉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자, 뭐예요? x에서 m을 뺐죠. 그것의 절대값이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그럼 이걸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버려요. 근데 사실은 뭐 먼저 나누는 걸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절대값을 먼저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을 먼저 풀었는데 한꺼번에 좀 했네요. 그래서 그 절대값을 이제 먼저 풀면은 x-m이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시그마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m을 갖다가 여기다 더합니다. 여기다 m을 더해버려요. 그러면 뭐야? 결국 x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1배의 1배의 그 표준 편차의 곱만큼 범위를 잡을 그 확률, 범위를 잡아서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68% 정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을 x-m에서 이거를 절대값을 풀지 않고 요걸 그대로 양변을 시그마를 한번 나눠 보세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z가 되죠? 거기다 절대값까지 씌워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 나와나 똑같아. 전체 절대값 있다고 봐도 돼. 그게 이거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1보다 작을 확률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얘가 뭡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확률 변수 x가 요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 대신에 표준 정규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더 쉽다. 왜? 이건 표로 찾아보면 되니까. 그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표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두 개의 의미가 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가 평균 기준으로 좌우로 시그마의 1배만큼 범위를 잡아서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곧 z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갈 확률과 같다. 자, 2배일 때, 3배일 때 각각 그게 다 성립한다는 것이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 이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내려가 보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뭐 그림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요 확률이나 요 확률이나 똑같다. 그런데 이거는 표를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더 쉽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